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좋은 날 보내십시오. 뭐, 날 추운데 뭐, 나 올리는 것 같다고요? 덕분에 뭐, 일찍 일어났잖아요, 이런 날. 네. 그렇죠. 아니면 지금도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네. 덕분에 하루가 길지 않습니까? 추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성탄절 아침에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다. 자, 공부합시다.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게 오늘. 네. 물론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101쪽을 펴보시죠. 101쪽.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중간까지 했어요. 네. 중간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가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보자고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군가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허가 구역의 지정. 몇 년 이내로? 5년 이내로. 5년이다 이러면 안 돼요. 5년 이내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땐 국장이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뭐 예외도 있었어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또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밑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 어떤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라고. 두 번째는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개발이 진행 중 또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 요청이 들어온 지역 그런 데 있었어요. 그다음 지정할 때는 뭐만 거치면 되고 심의만 거치면 되고 재지정할 때는 의심. 이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만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재지정할 때는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치세요. 이렇게 지정했고 재지정했으면 어디에 지정이 있는지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박스 내용을 공고하세요. 뭐 지정기간, 또 어디에다가 지정했는지, 지형도, 면적은 얼마 이하는 허가 안 받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쭉 알려줘야죠. 국장이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게 통지를 해주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를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게 누구예요? 시군구. 막둥이가 뒤치다거리 다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군구는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고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실공주는 15일간 열받아. 그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의 효과는 지정을 공고하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얼마 후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러나 재지정이나 또는 축소 지정이나 해제 같은 경우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겨요. 그 축소 지정하고 해제 이런 것도 지정 절차와 절차는 같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는데, 자 이제 A 땅에 대해서 B가 취득합니다. 어떤 권리를 취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 또 지상권을 취득할 때, 꼭 뭘로 이루어질 때만? 유상으로 이루어질 때만. 그리고 예약도 포함하니까 가등기도 허가받죠.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둘이 어떻게? 공동으로, 아니 보고도 못 읽어요? 거기 둘이 공동으로
누구에게 허가를 신청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 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고 허가 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게 이제 밑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얘기고 저 밑에 허가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다음 페이지 박스에 들어 있고요. 뭐 주소나 성명, 어디 땅이냐, 또 위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예정 금액, 또 토지를 취득해서 나 어떻게 이용할 거야 써내야 되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써내랬네. 그러면 밑에 반가로 3번 시공군은 필요한 조사를 해요. 형식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서류심사. 그런 다음에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요. 그리고 민원 처리 기간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자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다만 선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대상임을 통지해 주세요. 셋 중에 하나를 해줘라 이거죠.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해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매 대상 통지가 없었다. 미처리가 됐다. 미처리가 되면 그 15일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뭐가 있는 걸로 보고 허가가 있는 걸로 보고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그게 내용이고. 다음 저 밑에 이제 이거죠. 이 과정. 그러면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면적 공부했네요. 면적. 오른쪽에 그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는 거죠. 그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 받는 거죠. 자, 이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얼마 이하? 180 초과할 때 허가 받으세요. 주거는 18. 자, 상업은 200. 쌍둥이 둘. 공업은 660. 그 다음에 녹지는 빽. 나무가 빽빽해서 빽. 그랬죠. 조금 미달되면 90.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노옹지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이다. 그 다음에 밑에 특례는 지나가고요. 저 밑에 허가 기준. 실수요성에 적합해야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자, 누구 거주? 우리 자기 거주? 아니, 나 자기 거주. 자기 거주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땅 산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다 까먹었네, 다시.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좋아요? 그 다음에 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들어오면 허가를 꼭 해줘요. 해줘요. 다음 페이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사람들이 허가구역에서 뭐 하고 싶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뭐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또 광역시는 광역시, 또 세종시, 또 제주도, 또 평택시, 또 양평군 있죠. 이렇게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 나와요.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고 싶어요. 이럴 경우는 얼마 이내면 내줘요? 30km 이내에 취득하면 허가 내줘요. 다만 협의항도 수용이 됐어요. 그날부터 얼마 이내? 3년 이내 대체 농지 취득할 때 허가 내줘요. 몇 킬로까지? 80km까지. 종전가액 이하로 허가 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4, 5, 6번은 어떤 사업 같은 걸 시행할 때 허가 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허가 내줘요. 자, 오른쪽에 올라갑니다. 농지 외의 토지가 협의항도 수용 얼마 이내? 3년 이내 대체 토지 취득은 종전가액 이하면 허가 내줘요. 또 이용 개발이 금지된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면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 내줘요. 임대 사업을 위해서도 허가 내줍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허가 내주는 거예요. 면적도 적정해야 허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자는 계약을 했고 그 토지를 뭐 했어요? 이제 취득했어요. 이제 우리 지난 어디까지 했지? 할 차례인지? 아 그렇군요. 이제 합시다. 이제 막 가려고 그러네. 자 이제 합시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쏙쏙 들어오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책 한 번도 안 봤는데 막상 하니까 되잖아요.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성탄절날 만났네? 두 분이네요. 또 계시나요? 낯선 얼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건 쉽다고 그랬죠. 허가를 받은 이유가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심사는 서류 심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그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정말 농사 질 거야? 얼굴이 농사 아닌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삐 닦고도 이럴 순 없으니까. 자, 피 신고 농사 질 거야?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어쨌건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뭐 할 의무가 있다?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까 우리 허가 기준 공부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허가 받았냐에 따라서 어떤 건 2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4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5년짜리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뭘 안 했다? 이용을 안 한 게 걸렸다 이거야. 이용 안 한 게 걸리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왜 안 하니? 이용하세요라고 이용 의무를 명령을 해. 명령. 올해부터 석 달 줄 테니까 그 안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잉? 그러고도 이용을 안 하면 그때 뭘 때려요? 이행강제금을 때려요. 그때가 때리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걸 이제 공부합시다. 자, 허가받은 자는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그 5년 이내에 이것이 맨 앞에 아까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5년 이내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숫자만 같은 거예요. 아까는 여기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몇 년 안에서 5년 안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이용해라 이거예요.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외우셔야 돼.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았다. 몇 년 이용해라? 2년간 이용해야 돼. 우리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이고 몇 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2년. 네? 그래서 이것도 2년이에요. 예전에 3년일 땐 이것도 3년이었는데 지금 2년이라 이것도 2년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 2년이에요. 됐어요? 아, 발음 이상해요? 왜 웃고 그러세요? 좋은 건 2년이라고. 자, 복지 편익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니까 2년.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때? 좋아. 몇 년? 2년. 다음 페이지 5번은 뭐냐면 아까 농지 외의 토지가 수용된 적이 있었죠. 대체 토지 취득했죠 이거 내가 사고 싶어 샀네. 어쩔 수 없이 샀네. 어쩔 수 없이 샀어. 몇 년? 2년.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우리 사업시행 이런 거 있었죠. 사업시행의 목적으로 산 건 몇 년? 4년. 발음 딱 좋아. 사업이니까 4년이잖아. 그 다음에 7번. 아까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게 제일 의심스럽죠 지금. 이것만 몇 년? 5년이네. 3년 시험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3년짜리 어이 없잖아요. 어이 없으니까. 금방 외워 이거. 금방 외웁니다. 우리 농업 쪽은 다 2년이죠. 농업 쪽은 다 2년. 그래서 농지 2년 해봐요. 농지 2년. 아니 숫자 읽은 거야. 이상하게 해가지 마요. 농지 2년.
네, 자 그렇게 하고 나 앞에 뭐 주택, 복지, 편익 좋아요? 주택, 복지, 편익은 편하게 집에서 자니까 좋냐 2년 해봐요? 뭐라고요? 아니 주택, 복지, 편익 다시 편하게 집에서 자니까 좋냐 2년? 됐어요? 네. 아 왜 크게 좀 해봐요 좀. 좋아요? 다음 페이지. 대체 토지. 대체 토지는 대가리 크니까 좋냐 2년? 해봐요. 자 그래서 2년짜리 다 외웠고 농지대 2년. 자 다 외웠어요. 자 다음에 사업시행은 4년, 현상보전은 5년이다. 아침부터 되게 민망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다 외웠죠 이제? 다 외웠고 그럼 이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는지 조사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시군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국토부령에 따라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책 나오면요 국토부령에 매년 한 번 이상 꼭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이행강제금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했더니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 그자에게 상당 기간 얼마 줄게? 3개월 줄게. 3개월 이내로 문서로 보내주는데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용 의무 이행 명령. 시작.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이라고 해요. 이용 안 했다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석 달 이내 기간 줄 테니까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 라고 이용 의무를 이행 명령을 먼저 한다고 해요. 농지법 아직 안 배웠죠? 네,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요. 농지법에도. 농지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허가구역인데 농지다. 예, 그러면 농지법에 따라서 이용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먼저 받은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 허가구역 안에서 이 허가제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말 이해하셨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은 이용 의무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만 가면 돼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는요. 이행기간 내 석 달 이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걸 꼭 문서로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자 3번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석 달 이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뭘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 딱 항상 100분의 10을 때리는 게 아니고 100분의 10 범위죠. 근데 앞에 취득가액 찾았어요? 그 취득가액에다가는 실거래가라고 쓰세요. 실거래가의 최대 100분의 10까지 10%까지 때리겠다 이거죠. 10억 주고 썼으면 1억씩 때린다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니래 이거. 허가 받는 데까지 쉬웠다니까? 허가 받은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100분의 10 범위인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어떤 사유일 때는 몇 프로 때리느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1번.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방치. 방치라고 그러면 치고요. 방치는 10. 자, 방치 10. 시작. 방치 10. 그 다음에 2번은 직접 이용 안 하고 뭐 했어요? 임대. 내가 이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는 7. 임대 7 해봐요. 임대 7. 3번은 허가관청 승인 없이 이만큼. 허가관청 승인 없이 변경하여 이용했다. 변경. 변경은 5. 변경 5. 좋아요. 1, 2, 3번 이외 기타. 기타는 7. 뭐라고요? 기타는 7. 이것도 외우셔야 돼. 자, 다시 읽어보죠. 방치 10.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방 72, 임대 7이, 변경 5 좋아요? 성씨가 좀 흔치 않은 성씨예요. 방 72, 임대 7이, 변경 5 기타는 7례 뭐라고요? 기타는 7례 기타는 잘 안 내죠.
왜? 기타 내려면 1, 2, 3번 다 주고 이게 아닌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로 굳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4번. 금방 외웠죠, 이거? 아까 다 외웠네. 2년, 4년, 5년 다 외웠지. 17, 5 다 외웠네, 벌써. 이해도 돼요. 자, 가장 나쁜 게 아예 이용 안 한 거잖아. 방치. 아예 이용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임대는 내가 이용 안 했잖아. 이용은 했는데 남이 했어. 나쁜 거지. 변경은 내가 하긴 했잖아. 근데 다르게 이용했잖아. 이해되세요? 그렇군요. 그럼 4번. 시군구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야. 다시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이라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상직은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년 때린다는 얘기네. 근데 5번 다행이네. 5번 시군구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과하지 않는구나. 그럼 아까 이용 의무 주택은 몇 년? 2년. 이런 거 농지도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짜리는 최대 몇 번? 2번. 4년짜리는 최대 4번. 5년짜리 최대 5번. 이런 뜻이군요. 그렇군요. 물론 처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받았어요. 지금 부과받았는데 이제 이용했어. 그럼 그 다음 건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걸렸다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행하면 안 때리는 거라고. 오케이? 한 번 걸렸다고 2년, 2번, 4번, 4번, 5번 계속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도중이라도 이행하면은 때리지 않아요. 그 말도 원래 있는데 오늘 뺐어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뭘 봤죠? 허가받은 이후의 과정을 보신 거죠. 이 과정을 보신 거고. 자, 이거 이제 쉬울게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제목이 뭐예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보시죠. 자, 이의신청. 자, 이제 불허가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불허가했어요? 내가 볼 땐 허가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요? 아니, 네가 뭐가 불만이야 지금? 니들이 원하는 건 뭐야? 아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허가지. 근데 허가 받았는데 이유신 뭐가 불만이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된다고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미 그려버렸잖아요. 자, 다시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뭐 또?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돼요. 근데 이거는 허가를 받았는데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당신 둘이 원했던 건 허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3자. 예를 들어서 갑 땅인데 A한테 명의신탁을 해놨네. 몰래 딴 사람 명의로 등기해놨네. 근데 A가 몰래 B한테 팔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까지 나와버렸네? 허가 나와버렸네. 갑이 그때 가서 이거 내 거야. 왜 허가지 마요.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매수청구. 매수청구라는 건 사달라는 얘기죠. 사주세요. 그러면 불허가 받았어. 차라리 당신이 사주세요.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된다고요? 매수 청구가 이제 이쪽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글씨를 이쪽으로 치우셔서 썼잖아요. 네, 다시. 불허가 받았어요. 여기 이 매수 청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왜 불허가 했어요? 나 이거 아들 학비 내야 돼. 당신 사줘요. 이거지. 자, 그럼 허가 받았는데 매수 청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파세요라고 허가 내줬죠 지금. 근데 갑자기 얘가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걸 방금 공부한 거예요. 이의신청은 뭐 허가 또는 불허가 다 가능하고 매수 청구는 어디만? 불허가 쪽만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외우시는데 여기 청자가 들어있으면 1개월. 뭐라고요? 청자가 들어있으면 1개월. 자, 앞으로 이 발음이 이렇게 합니다. 이의신청
청 시작 이으신 청 또 매수 청구 다시 이으신 청 또 매수 청구 몇 개월? 1개월. 나중에 30일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오늘 안 넣었는데 그건 헷갈려봐. 아니 나 진짜 30일도 나중에 나와요. 30일하고 1개월하고 뭔 차이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죠? 정확히는 다르긴 하죠. 어떤 달은 28일, 어떤 달은 31일 이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바꿔치기해서 정말 틀리게 나와요. 정말 실화야, 실화. 됐어요? 다시.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시라고. 이으신, 청, 또, 매수, 청구, 그다음에 몇 개월? 1개월. 자, 오른쪽 갑니다. 이으신, 청. 출발이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처분받고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도 알아야 되고 누구한테 이의 신청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 왜냐하면 나에게 처분을 한 자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그게 맞죠. 그렇죠? 시도지사 뭐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하고 2번은 읽고만 가면 돼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대요. 자, 매수 청구합시다. 자, 뭐 어떤 처분 받았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은 또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왜 불허가 있어요? 나 팔아야 되는데. 차라리 사주세요. 라고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이의 신청 매수 청구 다 시군구에게 하는 거죠. 그럼 2번 매수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한다. 이거 앞으로 5총사라고 그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 번만 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항상 5총사예요. 이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3번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행강제금은 뭘 기준으로 때렸죠?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때렸죠? 네. 그거랑 이거 바꿔치기 하거든요. 실거래가로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군구가. 실제 거래가를 부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사는 건요. 바꾸지 않도록. 자, 국가는 깡패 해봐요. 자, 우리를 때릴 땐 어떻게 때려? 때릴 땐. 실거래가로. 뭘 막 때려. 참. 막 때리면 어떡해. 뭐 지금 안 좋은 일 있어요? 다시.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로,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이렇게 생각해. 안 헷갈리지? 됐어요? 되게 치사하죠?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로,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아유 정말 치사해라. 근데 이어지는 충격적인 말이 써 있어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 가격으로 살 수도 있대. 참 꼼꼼해. 되게 궁금해요. 되게 엠비스러워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허가 절차가 다 끝났네. 허가 불허가 이쪽을 다 봤어요. 자,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실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거래 신고. 신고 안 하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그래서 내가 둘이 계약했어. 60일 안에 신고 안 했어. 무효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고 다만 과태료 받을 뿐이죠. 근데 허가 쪽은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신고, 유효, 과태료. 시작. 신고, 유효, 과태료. 허가, 무효, 징역벌금. 시작. 허가, 무효, 징역벌금. 항상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다시. 신고, 유효, 과태료. 허가, 무효, 징역벌금.
항상 있는 규칙성이라니까요. 다른 제도도 다 그래요. 신고는 안 해도 유효인 거야. 다만 과태료 받는 거야.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야. 그리고 징역벌금을 가는 거야. 자, 밑에 이제 2번이 그거죠.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네.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벌금이, 뭐 이게 벌금이 길어. 이렇게 하세요, 그냥. 공시지가 30% 이하. 시작.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자, 뒤로 가세요. 지금 당장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우리 스토리대로 쭉쭉 가고 있어요. 지금 목차를, 이 동네는 참 목차가 중요해요. 지금 제대로 좀 목차대로 하고 있는, 목차를 잘 세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했나요? 허가 신청했지? 허가 받기 위한 과정을 다 배웠죠, 지금? 다음 허가 받은 다음에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행강제가 받고, 이제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불허가에 대해서 뭐? 매수 청구. 그리고 불허가 받으면 무효, 징역벌금 이거 받고, 이제 뭐 봐야 돼, 이제? 선매. 이제 이쪽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 단원이 끝나요. 선매입니다. 자, 이건 이거라고 그랬죠. 자, 지금 A 땅을 B한테 팔게요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군구가 보니까 저 A 땅이 저 박스 안에 먼저 보시겠어요? 박스 안에 A 땅이 어떤 토지야? 공익사업용 토지다 이거지.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뭐래요? 어차피 나중에 당신 땅은 수용될 건데 B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먼저 좀 팔아볼래? 이거죠. 이게 선매였죠, 이게. 이 또 선매도 5총사예요. 국가, 또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A한테 알려줘요. 협의 좀 해볼래? 그럼 협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협의는 해야 돼. 협의는 거절이 안 된다고 그랬죠. 협의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시한 가격이 아무래도 B한테 팔겠다는 가격보다 낮을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느낌이 좀 낮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팔겠죠. 그럼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시군구는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시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매 대상이 통지 들어오면 이 절차를 협력해야 되고, 절차가 협의가 안 되면 허가 불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다. 이쪽으로 가자고 이제 선매 대상.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선매 대상 토지가 첫 번째는 뭐다? 공익사업용 토지다. 두 번째는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아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으면은 아까 뭐 이행명령, 이행강제 이런 거 들어갔던 토지잖아요. 네. 이게 이거지. 허가받아 취득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팔아주세요라고 들어왔다 이거래요, 이게.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첫 줄 보세요. 아직 이해 못 하셨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괄호 1번의 첫 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자, 거기가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이 아래 두 땅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국가 또 지자체 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공공기관 또 공공단체가 그 땅의 매수를 원한다면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이 없어도 선매 대상이 된다. X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팔어! 이게 아니라고. 공익사업으로 이용될 토지인데 A한테 팔게요 라고 뭐가 들어와야 허가 신청이 꼭 들어와야만 선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인데 뭐가 들어와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허가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선매 대상이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꼭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선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그겁니다. 해결하셨죠 이거? 그리고 5총사 중에서 누굴 정하여? 선매자. 선매자를 정하여 협의에 입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매 대상이다 통지해줬죠 이제. 통지했으면 이 선매 절차가 들어가야죠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게 뭐예요? 선매 절차.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구청장에다 네모치세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거는 쓰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당신 땅은 뭐 대상이야? 선매 대상이야 라고 통지해 줬잖아요. 그럼 통지해 줬으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는 선매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누구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어 방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좋아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림 있죠? 그림과 지금 왔다 갔다 같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허가 신청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시군구 네모치세요. 시군구는 첫 번째 주어가 누굽니다? 시군구. 시군구는 며칠 안에? 15일 안에 당신 땅은 뭐 대상이야? 선매 대상이야. 알려줬죠? 알려줬고 신청 들어오고 그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 알려줬잖아. 됐어요? 그럼 선매자에게 바통이 넘어가야죠 이제. 그럼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 선매자 네모치세요. 선매자. 이제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선매자로 바뀐 거예요 이제. 선매자가 할 일이 남은 거지.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고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지지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 협의를 시작하라는 얘기야. 얼마 이내? 15일 이내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도 이제 선매자 지정 통지 보이죠? 그 가운데 선매자 지정 통지, 그 선매자에다 네모치세요. 이제 주어가 걔로 바뀐 거죠. 선매자는 얼마 이내? 15일 이내 협의를 뭐 해라? 개시해라.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방금. 다시 왼쪽에 그 부분 또 읽어볼까요?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시작하라고. 자, 그리고 선매자는 통지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뭐 해라? 끝내라. 그래서 협의를 완료하는 건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이걸 그림으로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지. 글씨로 읽잖아. 성질나요. 15일 1월, 15일 1월. 어쩌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또. 3번. 선매자는 협의가 잘 된 거예요. 협의가 잘 되면 통지받고 또 얼마 이내? 또 1개월 이내 국토부령에 따라서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일도 있고 1월도 있고 15일도 있고 1월도 있고 또 1월이 있죠 지금. 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외워야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걸까? 제가 그린 거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원조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2017년에 토지거래가본 처음 공부하잖아요. 우리 공법쌤이 그린 거예요. 공법쌤이 그린 거 제가 올해 받아온 거예요. 올 초에. 저희 받아 조금 수정한 거예요. 그냥. 수정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선매 절차는 이렇게 그림을 외우셔야 된다. 자, 뭐가 들어와야 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두 가지 당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주어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은 첫 번째 할 일은 그날부터 얼마 이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당신 땅은 뭐 대상이야? 선매 대상이야 라고 뭐 해줬지? 통지해줬지. 또 그날부터 얼마 이내?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누굴 정하여?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누구로 바통이 넘어갔어요? 선매자에게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선매자는 또 얼마 이내? 15일 이내. 선매 조건 기재한 서매를 토지서일에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뭐 해라? 시작해라. 또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뭐 해라? 완료해라. 선매 협의가 안 됐으면 끝난 거고 협의가 잘 됐으면 그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15일, 15일, 1. 시작. 15일, 15일, 1. 이렇게 외우셔야 돼.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또. 4번.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허가관청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라. 여기는 15일이 아니야 또. 여기. 협의가 안 됐다 이거야. 안 되면 미친 듯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요. 15일, 15일, 1 미친 듯이. 자, 시작. 15일, 15일, 1 미친 듯이. 됐어요? 네. 그러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아니야.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무조건 허가 아니에요. 무조건 불허가도 아니고. 좋아요? 얘한테 팔으라고 했는데 감히 안 팔어? 너희 불허가 이게 아니라고. 네. 협의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거지. 자, 선매 가격. 이제 다 끝났네요.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두 번째 줄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참 이것도 참 스트레스네 이것도. 아까는 실거래가도 있었지. 또 뭐 공시지가도 있었지. 여긴 또 뭐요? 감정 가격. 참 사람 힘들게 하네. 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는 일단 먼저 이해해보고 외우자고요. 이해를 해보고 외우자고요. 아까 우리한테 이행강제금 때릴 땐, 이행강제금을 때릴 때는 실거래가, 취득가 이거 때렸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왜냐하면 내가 뭐 받아서? 불허가 받아서 내가 참 아쉽죠. 차라리 사주세요. 후려쳐. 다시 뭐라고요? 차라리 뭐 사주세요. 이럴 땐 후려쳐. 근데 이제 선매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없는데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얘한테 제값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먼저 좀 팔래? 이거잖아. 그럼 아까보다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것도 후려치면 팔겠어? 미쳤어? 아니에요? 좀 더 써야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예요. 근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살 때는 실거래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거래가 확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어차피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데 국가에서 사는 건 실거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허가에서 내가 아쉬워. 차라리 사주세요. 후려치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먼저 좀 팔래? 이럴 때는 좀 더 쓰라 이거지. 좋아요? 다 이해했죠? 네. 그럼 아까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뭐였고? 공시지가였고. 선매. 선매는 뭐였다? 감정 가격이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매시, 선정이. 매시는 외국인이고요. 선정이는 우리나라 여자인데 둘이 애인 관계. 선정이 남친이 외국 사람이야. 네? 매시, 선정. 좋아요? 다 외웠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참 끝까지 꼼꼼하네요. 꼼꼼하네요. 방금 우리는 뭘 공부하셨습니다.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공부하셨다. 이 정도면은 기본기를 다 갖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갖춘 겁니다.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번 시간을 마치자고요. 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 뭐 합시다? 중개 실무라는 것을 일부러 좀 골라서 합시다.